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8일. 자, 내일부터는 국내 주식시장도 개장을 하고, 다음 주는 월, 화, 수, 목, 금 5일간 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 사이 미장은 움직였고요. 자, 기왕에 DMI 마이너스 배웠으니 현재 S&P 500과 나스닥이 어떤 추세 국면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회 계속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 자, 횡보의 추세죠. 자, 얘가 21호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이후부터 이렇게 횡보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보시면 저점을 찍고, 자, 이때부터, 자, 거의, 자, 20 가까이, 즉, 20 가까이라는 것은 25를 넘어서는 거죠. 25를 넘어서고 20 가까이 양봉의 캔들이 나와줌으로써 얘가 20 아래로 내려갔죠. 그리고 20 위로 올라온 적이 딱 한 번, 그러면서 다시 반등을 했죠. 자, 기왕이면 완전 저점은 30, 40 여기에 있지만, 자, 20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상승 추세의 눌림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0으로 내려간 이후에 얘가 이런 상승의 상황을 가졌습니다.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의 추세로 바뀐 것이죠. 그 시점이 바로 이때이고, 결국에는, 자, 이 과정이 20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자, 이런 지점이 저점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 자리는 살짝 모험의 자리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를 보시면 얘가 추세가 바뀌는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한 번의 눌림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추세가 좋지 않다. 확실한 것은, 네, 그렇죠. S&P 500의 추세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S&P 500보다 훨씬 불안하죠. 그렇죠? 얘는 이때부터 좋지 않은 모습, 그리고 자칫, 금일 이게 양봉이었으면은 자칫 얘가 40까지 가는 그런 결과가 생길 뻔 했고요. 지금 현재 보십시오. 자, 32로 머물러 있었던 시점이, 자, 이때부터 계속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개별 주식이라고 가정을 하면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최소한 얘가 30 이내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S&P 500보다 나스닥이 현재로서는 추세가 너무 좋지가 않다. 그래서 자칫 이렇게 하락했다가 저점을 만들고 다시 반등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국내 개별 주식 몇 종목 보시고요. 그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바따로 두산 에너빌리티. 자, 얘가 문제죠. 얘는 아랫꼬리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얘 자체의 캔들은 그냥 짧은 음봉에 윗골이 살짝 달린 짧은 음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이만큼 올렸다고 해서 DMI 차트가 무너졌지만, DMI 보조지표가 무너졌지만, 이 자체는, 자, 어제의 캔들의 위치에서 그냥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의 캔들이, 자, 여기죠. 20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었던 상황이죠. 20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었던 상황이고, 기껏 얘가 올라갔어 봤자 29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 한 요 정도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대략 한 15 정도 각으로 내려가는 상태이다.
그래서 얘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 추세상 전혀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잘하면 얘가 10 아래로 계속 내려가서 15를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한번 자, 매수 자리가 나온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 10이 중요하다. 10은 황금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얘가 지금 당장 사더라도 큰 손해를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큰 손해를 볼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잘하면 황금기를 저희가 확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면. 네. 그래서 이제 15를 봐야 되겠죠. 15를 뚫고 내려가는지 이제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추세가 상당히 좋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조금 인기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LS 일렉트릭.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이때부터 추세가 좋아졌죠? 이때부터. 자, 이날 기왕이면 10까지 내려갔으면 좋을 뻔 했지만, 자, 그래서 제가 15. 자, 15도 살짝씩 보면서 기준점을 보는 시각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는 추세가 별로 좋지 않았죠. 그냥 횡보 추세. 즉,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횡보, 그리고 20으로 내려가는, 자, 어느 지점. 자, 이때요. 이때, 그쵸? 뭐, 사실상 이때라고 보긴 봐야 되는데, 그러면 며칠을 기다렸죠? 한 13일 정도 기다렸네요. 자, 그렇다 쳐도, 만약에, 자, 이날 내려가는 와중에 샀다고 가정을 해도, 얘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20 아래로 내려가 주었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계좌가, 현재로서는, 자, 붉은색 계좌가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20이 중요합니다. 아, 제가 15를 보고 체크했네, 방금. 자, 이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자, 이때 샀어도 괜찮았다. 그럼 이때 매집을 했다. 그러면 현재 이익을 보고 있었겠죠. 자, 바로 전에 내용은 15로 제가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를 노리시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번엔 고영을 보겠습니다. 고영이 지금 추세가 상당히 좋았다가 지금 다시 20을 향해 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20 안에서 머물러 있다. 그러면 아직은 추세상 매도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왜냐면 얘가 자, 고점을 높였죠. 고점을. 그리고 여기 아랫꼬리에 저점을 높였죠. 그래서 여기 꺾인 것이고요. 여기에서 자,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얘 방향성을 보시고 얘가 20을 넘어서는지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얘는 이때부터 좋아졌죠. 이때부터. 물론 그 전에도 크게 좀 길게 보면 추세가 완전히 꺾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LS 일렉트릭, 고영. 자, 고영은 약간 애매한 자리에 있긴 하지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자, 매수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리는 그래도 조금 양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솔 케미컬. 네. 자, 횡보장에서
이때부터 추세가 반등하는 추세로 바뀌었고요. 자, 한 가지를 제가 한솔케미컬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자, 이거나 똑같은데요. 사실 전고점 전에 DMI가 올랐던 그 지점, 즉 자, 주가가 올라가면서 하락했다는 것은 얘가 꺾이고 이런 거죠. 아래에 내려가다가 꺾이고 올라가고, 내려가다 꺾이고 올라가고. 자, 어떻습니까? 보시면 자, 한 번, 자, 두 번, 그리고 자, 이때 자, 보시면 자, 20으로 내려갔을 때 일단 사는 게 좋죠. 그런데 이제 분할 매수죠. 분할 매수. 그리고 이제 22로 올라가지 않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10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얘가 추세가 완전히 좋아지는 상황이죠. 근데 결국에는 자, 이런 과정 중에 있어서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은 결국엔 전고점이다. 전고점 돌파 시도, 그리고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를 했을 때,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사시는 게 시간상 절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면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데 얘는 계속 20 안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아, 이거는 끝났다, 이게 아니고, 자, 한번 시도했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캔들만 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얘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얘를 보고. 아, 지금 시간이 12분. 네, 어쨌든 뭐 이 정도로만 검증하고요. 자, 내일부터는 이제 제가 이스페타시스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종목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특히 제가 이제 검증은 이제 회원분 위주로 좀 하긴 하겠는데, 어쨌든 종목을 한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선순위는 회원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